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 앞이 교통사고의 사각지대가 된 것인데 사고의 상당수는 어린이와 고령자인 것으로 조사되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택배 물량과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방안 마련에 따른 목소리는 더욱 높아진 상황. 내 집 앞 도로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살펴봅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 분석 쌍심지에 전진합니다. 오늘은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나와 계신데요.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이수일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법무법인 LNL의 정경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7월이죠.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입주민 자동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자전거와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SUV 차량이 부딪힌 건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단 박사님, 먼저 이런 단지 내 교통사고 현황 어떻게 되는지 짚어볼까요? 네, 그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이제 도로의 구역 사고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전체 교통사고의 한 16.4%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네.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도로의 구역 중에 한 48.7%, 절반 정도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사고 특징은 이제 어린이나 고령자 사고가 이제 많은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 사고 심각도가 일반 도로에 비해서 한 1.6배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사고 시간대는 이제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는 오전 이제 7시에서 9시, 그다음 오후 4시에서 한 6시 사이가 가장 많은 게 특징입니다. 네, 아파트 단지 내 사고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만큼 사고의 심각도 역시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아파트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일반 도로보다 1.6배나 더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얼핏 생각하면 이 도로가 더 위험할 것도 같은데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건가요? 예, 보통 이제 피해 규모는 이제 저 사고 피해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이제 사고 건당 한 135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경우는 한 2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 금액은 그냥 보통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고 났을 때와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요. 저희가 이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일반 도로의 경우는 이제 고령자라든지 어린이들이 이제 보통 보호자와 같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혼자 아무래도 움직이기 때문에 혼자 사고가 났을 때 피해 규모는 상당히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단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서 아이들이 이제 혼자 다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어린이 고령자 사고 이렇게 비중이 크다고 하니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변호사님, 이 단지 내에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네. 가해자 처벌 기준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하지만 사망 중상에는 일괄적으로 교통사고 처리법이 적용되지만 그 외 단순 상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2대 중과시에 해당되어야지 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도로에서 발생됐는지 아닌지 운전 중에 발생된 사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처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네, 이 도로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좀 일반인 입장에선 구분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이 도로인지 아닌지를 일단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네, 됩니까? 먼저 도로교통법 2조에는 도로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 도로에 따른 도로, 그리고 또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하는데요.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됩니다.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차단기가 있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고 또 운전은 도로를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운전이 도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 자체는 일단 도로법상으로는 도로인데 이 네. 차단기로 외부 차량을 막는 경우에는 도로 외 구역이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도로가 아니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이 같은 교통사고라도 도로에서는 이 12대 중과실이라는 게 적용이 네. 되고 근데 단지 안에서는 또 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네. 형사처벌을 안 받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이게. 예. 예, 그러면 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해당이 되는 이 12대 중과실이라는 네. 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 처리 등록법 3조에서 12개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그리고 뭐 끼어들기, 앞지르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너물 통과 방법 위반, 그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그리고 음주운전, 뭐 무면 운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12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8개 항목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처음에 시행됐을 때 8개 항목의 8대 중과실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9번째, 그다음에 인도 침범 사고, 10번째 승객 추락 방지, 계문 발차 사고에 대한 10대 중과실, 그리고 11대 중과실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그리고 12대 중과실 마지막으로 낙하물 사고,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이러한 조치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된 사고를 말하는데요. 지금 먼저 아파트 단지 내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도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운전이 아니게 되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아. 종합보험 가입 여부로 처벌을 결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아파트 안에서 난 이 교통사고는 이 단지가 차량 출입을 막는지 여부에 따라서 일반 도로랑 다른 처벌 기준을 좀 적용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해자한테 음주운전이나 약물 중독 말고는 이 방금 말씀하신 12대 중과실 적용이 되지 않는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 단지하고 일반 도로의 이 교통사고 처벌 기준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 구체적인 사례들로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처벌 받냐 안 받냐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한 2018년도 있었고 국민청원까지 했었는데요. 네. 사고가 이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고 인도턱도 넘고 도로교통법상은 인도도 넘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 있는 어린이를 덮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네. 하지만 사고 지점이 아파트 단지 내 인도는 도로교통법상 인도가 아닙니다. 아, 인도가 아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넘어선 아파트 단지 내 인도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부분이 아파트 단지 내가 어떻게 보면 더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더 보호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이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인도 위에서 차 사고를 당했는데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이건 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실태의 심각성을 좀 짚어봤는데 대책 마련하려면 원인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박사님, 단지 내 교통사고가 주로 뭐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실태 조사를 좀 하는 게 큰 우선인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뭐 차량 과속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차로 주변의 주정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그 차량 과속은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속이라는 게 뭐 100km 이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한 20km 정도가 뭐 기본 속도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차로에다가 주정차를 하게 되면 교차로 주정차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학생들을 내리고 태우기가 이제 편하죠. 학원 차량 같은 경우. 네. 그리고 택배 차량도 그쪽에 뭐 세우게 되면 다른 데 물건을 옮기기가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차로에서 주정차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주정차를 함으로 해서 나머지 이제 보행자나 다른 차량들이 이동을 할 때 시야가 다 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고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대부분 이제 거기에 대한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이게 판단이 됩니다. 네, 주로 사고 원인이 과속과 주정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또 코로나 영향 때문에 택배 배달 엄청 늘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무조건 단지 안에 차를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좀 막기 위해서 지금 시행이 좀 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긴 한데, 그게 보니까 약간 드랍존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 차량이라든지 학원 차량들이 매일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차량들이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주는 거죠. 지정을 하는 조금 거죠. 네, 그 교차로에 좀 벗어난 구역에서 여기에서만 이제 주정차하도록,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 일정 구간은 못 가고 그 이동을 제한하는 거죠. 여기만 다녀라.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보행자하고 마주치는 이제 경로 자체를 줄여주는 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뭐 법으로 정한 부분은 아니고 역시 이제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아파트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좀 시행을 하는 부분들이고, 네. 또 이 원인을 좀 분석을 해서 그 단지나 그 환경에 맞게 좀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네. 부분도 있다면서요? 이게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아파트 단지에 그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데 먼저 이제 요청을 받게 되면 그 중에 선정을 해서 한 해에 한 50개, 60개 정도를 하고 그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2개 항목으로 해서 뭐 교통사고가 났던 지역, 아니면 뭐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게 뭐 조사를 한다거나, 시거가 제약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조명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안전에 맞게끔 이제 개선 항목들을 줘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밝힌, 그러니까 위험한 요소라고 밝힌 게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속입니다. 네. 이 과속을 이제 몇 킬로를 이제 기준을 두냐에 따라 좀 차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교차로의 주정차 문제.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잡았던 부분들은 회전 차량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회전 차량이요? 예,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 사고 심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좌회전 시가 높다. 네. 그래서 이제 회전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더 안전 문제에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뭐 이런 것들이 주 골자였습니다. 네, 이 원인들을 다 분석을 해서 거기 맞게 좀 점검을 해주는 건데, 이게 실제로 단지 내 사고를 좀 줄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 실제로 뭐 큰 도움이 될 거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예전에 아파트들을 지을 때, 설계할 때의 이런 안전 요소보다는 대부분 이제 고려하는 것들이 차량 동선, 그다음에 보행자 동선을 이제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이 만나는 부분에서 뭐 조금 안전 부분에 가미하는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뭐 조금 사회자분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택배 차량이라든지 나머지 이제 애들이 타는 킥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좀 늘어나서 그런 이제 특정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이제 위험 요소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그 환경을 조금 더 안전한 환경으로 이제 바꿔주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좀 하나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환경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운전자라든지 아무래도 그 보행자의 어떤 안전 인식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조금 더 추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뭐 안전성은 높아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자체적인 규정도 좋지만 각자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부분이니까요. 네네네.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아파트 단지 내에 그 교통사고 처벌을 좀 강화하는 관련 네. 법안이 좀 마련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도록,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뭐 여기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윤희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편입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고, 이러한 법안들이 많이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한 개도 통과가 안 됐나요? 네. 아, 그렇군요. 이 법안 발의는 꾸준히 있었는데 통과는 못했다, 이런 얘긴데, 자, 그럼 여기서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 교통 안전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이 현장 상황을 화면으로 함께 좀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등하교와 등하원 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어린이 피해 비중이 일반 도로에 비해 높다는 것으로 고령자의 피해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고 유형을 보면 차대 사람, 차대 자전거의 경우가 많은데요.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의 주된 원인은 과속이나 주정차에 따른 것으로, 특히 교차로에 주정차된 차량은 사고 위험을 더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일반 차량과 학원 차량,
외부 출입 차량까지 복잡하게 규정차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각종 장애물 또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택배와 배달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도로 외 구역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처벌 기준 또한 모호한 상황.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비롯해 안전을 고려한 아파트 시설 점검,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과제도 남아있는 상황. 교통안전 친화적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실태부터 원인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법안도 만들어야 하고 또 교통안전시설도 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상황이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박사님, 단지 내의 사고를 막기 위한 이 다른 나라 해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해외 사례도 뭐 크게 효과적인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쪽에서 좀 받아들일 만한 사례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도 지금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포함되지 않아서 뭐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단지 내 거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그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지구 단위 교통 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도로의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처벌도 이제 받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네. 이게 실제로는 이제 뉴멕시코 주에 뭐 엘버커키시 여기서 적용이 되는 이제 사례가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설 도로에 우리나라는 이제 도로에서만 이제 다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사설 도로에도 이제 과속 방지 시설이라든지 뭐 안전 표지, 그다음에 뭐 노면 표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법령상의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도입하면 아무래도 단지 내에도 좀 안전시설 같은 걸 좀 더 체계적으로 구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치구별 교통관리 프로그램 또 무엇보다도 이 스스로 시민들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고 홍콩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도 또 규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변호사님, 네. 이 아파트 단지 같이 도로 외 구역에 대해서 네. 교통 관련 법안을 좀 마련한 나라가 또 있습니까? 네, 이제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홍콩, 미국 이와 같이 뭐 홍콩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야기 드린다면 사유지라도 난폭 운전, 부주의 운전, 뭐 음주, 가속, 무면허, 지시반 등 대부분 항목이 도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형법상 난폭 운전, 상해, 사망사고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교통안전법에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제한 속도 규정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박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음주, 약물, 뺑소니, 난폭 운전은 모든 장소에 적용하고 아파트 단지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들의 서면 동의로도 이제 지자체 승인 통해서 이제 교통 관련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유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 주차장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일반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민들이나 뭐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네. 특정한 구역에 좀 규정을 한다, 뭐 이런 개념들이 네, 많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잘 참고를 해서 이 우리나라 여건을 좀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사님, 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선책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크게 2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에 있는 사례를 조금 가져오면 홍콩처럼 이제 그 사유시설, 사유지라도 교통안전 관련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법령으로 규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대규모의 이제 주민협의체가 만족이 돼서 그 안전 쪽에 어떤 그 뭐 관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뭐 우리는 경찰이 아무래도 우선이니까 경찰청에서 어떤 협력이 되는 교통관리 프로그램 정도를 마련해서 같이 이렇게 뭐 안전망을 설립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으면 되는데 교차로 부근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차로 부근 한 5m 정도, 지금 도로는 한 10m를 보고 있거든요. 10m 정도에 이제 아무 주정차를 못 하게 됐는데 뭐 단지 내는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니까 한 5m 정도의 주정차를 못하는 어떤 클리어 존 개념을 만드는 게
좋은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택배 차량이라든지 학원 차량들이 이제 그 설 수 있는 지정돼 있는 공간에 있는 어떤 드랍존 개념을 좀 적용을 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좀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게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좀 언급이 된 것처럼 관련 법안들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관련 법만 있어도 사실 사고가 크게 줄 수 있을 텐데 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제도 완비 그리고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갖춰 있으면 사고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그럼 사고가 발생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어떤 피해 회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도로에서는 사고가 발생됐으면 처벌을 받는데 도로 외구역에서는 오히려 처벌받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은 피해자로서는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파트 단지 내라는 것은 일반적인 도로보다도 더 보호받아야 되는데 더 안전해야 되는데. 네, 예. 같은 운전을 하더라도 이거는 도로에서 하는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12대 중과시에 해당 안 된다라는 부분은 개선돼야 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아파트 단지 내나 아니면 통행이 빈번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 도로 외구역은 도로교통법의 도로로 편입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이 이루어져야지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 꼭 마련이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보면은 운전자도 주의를 해야 되지만 이 보행자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도 적지 않거든요. 운전자와 보행자 각자 입장에서 특히 좀 주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 어떻게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보행자 측면에서는 일단 운전자가 내가 건널 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운전자가 또 지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뭐 단지 내 횡단보도가 뭐 도로법상 횡단보도가 아닐지라도 횡단보도를 통해서 걷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횡단보도를 보면 쓰려고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해서 걷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주정차된 차량 앞뒤로 통행하는 부분을 조금 줄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네네. 아무래도 차량 운전자는 잘 보지를 못하거든요. 보지를 못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인지 반응 시간이 길어져서 사고 날 확률이 커지고 그러면 그런 쪽을 좀 가정에서 좀 어린 자녀들한테 좀 교육을 좀 시켜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말하면 그런 두 부분에서라도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항상 이 단지 내는 이제 보행자가 우선 지역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이런 두 부분이 일단 인식적으로 돼야 법 제도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측면이 암만 갖춰져 있더라도 사고가 일단 안 나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요. 그게 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서로 의식을 해서 서로 뭐 피하겠지, 서로 주의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안 되는 거죠. 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의견도 관련해서 네. 궁금한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 뭐 운전자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일차적이고 하지만 또 운전자만 조심해서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보행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뭐 이와 같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가 안심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뭐 본인의 아파트 앞이니까 내 집 앞마당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도로로조차도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또 뭐 신호등이나 신호를 어기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교통법규를 다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도와 뭐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다면 도로 갓길로 진행해야 되고요.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차량 출입이 빈번합니다. 뭐 외부 차량을 출입은 막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차량 출입이 빈번하기 때문에 뭐 교통법규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고 또 애매한 경우, 모호한 경우도 많을 텐데 이럴 때는 보행자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집 앞이라고 생각해서 놀이기구, 뭐 킥보드나 자전거 이용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원 같은데 가까운 공원에서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맞습니다. 되겠다. 이런 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저는 어땠는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 짚어볼 부분이 좀 있다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박사님?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라는 데가 이제 어쩌면 사회생활,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고 사회로 가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장 제일 많이 또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뭐 스스로가 더 안전하게 지킨다는 이제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그게 내가 곧 운전자도 되지만 보행자도 되고 내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내가 그 부분을 내 보금자리를 좀 지키겠다는 마음이 우선적이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내 보금자리를 지켜준다 이런 것보다는 내 스스로 아까처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큰 사고들은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면 통상적으로 지금 뭐 국민청원 같은 거 올라오고 또 일반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교통사고 발생되고 난 뒤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사과도 없고 형사처벌도 안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망이나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도로 외이든 도로이든 관계없이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상해, 그러니까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지만 심하게 다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버리거든요. 이 문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편입시키고 또 뭐 어떤 교통법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일단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지금 문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뭐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조차도 받지 못합니다. 안 되게 마찬가지로 되었나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도 못합니다. 또 그리고 뭐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 또 어떤 제재 수단으로 사고 나기 전에 어떤 불법 주정차나 있으면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빨리 편입시켜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또 미리 뭐 범칙금이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도로로 편입을 시키는 게 가장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파트는 이 많은 사람들의 주거 공간인 동시에 편안함을 주는 안식처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 앞이 오히려 이 사고가 날까 노심초사하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 관련 법안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이 함께 더해질 때 교통사고 없는 우리의 보금자리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슈 분석 쌍심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